두 절친인 잭과 타일러는 서핑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열대섬에 갔어요. 바다에서 활동적인 하루를 보낸 후 그들은 큰 수박을 사서 먹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타일러는 몸이 안 좋았고 의식을 잃었어요. 다행히도 제 시간에 병원으로 옮겨졌죠. 의사들이 겨우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잭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두 남자 모두 같은 수박을 먹었어요. 타일러에게는 알레르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잭은 멀쩡했을까요? 잭은 수박씨를 먹지 않았고 타일러는 먹었어요. 그 독이 무엇이든 간에 씨 속에 있었어요. 제리는 슈퍼마켓의 경비원으로 취직했어요. 첫날에 그는 한 젊은 여자가 가게를 떠날 때 알람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여자를 멈춰 세워 영수증 있느냐고 물었어요. 영수증이 있었고 제리는 영수증과 그녀의 가방을 확인했어요. 다 괜찮아 보였지만 그래도 제리는 경찰을 불렀어요. 왜일까요? 영수증의 날짜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여잔 전날 모든 제품을 샀고 다음날 똑같은 물건을 훔치려고 왔던 거예요. 부유한 사업가가 식당에서 독살당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시간에 있던 모든 다른 방문객들을 신문했죠. 알버트는 자기는 형과 통화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주디는 경찰에게 화장실 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다이애나는 그녀의 상사를 위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필립은 옷을 입으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범인은 누구일까요? 주디예요. 그녀 말고는 식당에는 3명의 방문자밖에 없었고 다들 바빴죠. 화장실에 줄이 있었을 리가 없어요. 캐서린은 스미스 씨네 가정부예요. 어느 날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능한 한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집주인들은 휴가를 떠났다고 말했어요. 집을 보고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했죠. 아침에 그녀는 식료품을 사러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문을 열게 했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캐서린을 의자에 묶고 찾을 수 있는 귀중품을 모두 챙겨 집 밖으로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얼마 후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그녀를 풀어주었어요. 그러곤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가버렸어요. 형사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캐서린을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스미스 씨네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 있어요. 그 지역에 지나가는 행인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울타리가 높고 두터워요. 캐서린이 소리를 질렀다 해도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제니스는 3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아파트를 빌렸어요. 한 번은 엄마가 그녀를 방문하러 왔어요. 제니스의 엄마는 딸에게 돈을 좀 주었어요. 제니스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 밑에 지폐를 놓고 엄마를 배웅하러 나갔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방에 돈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웃들을 추궁했죠. 나탈리는 방금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브리트니는 제니스에게 그 책을 읽고 싶었다고 했어요. 책을 챙긴 다음 돈을 가운데 서랍에 넣었다고 했어요. 카일라는 스카프 찾으려고 방에 딱 한 번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누가 돈을 가져갔죠? 브리트니예요. 책상에는 가운데 서랍 따윈 없어요. 유명 박물관에 독특한 다이아몬드가 전시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경비가 삼엄한 건 당연하겠죠? 오직 소그룹의 사람들만 다이아몬드가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그룹 중 하나가 막 떠났을 때 보안 요원들은 날카로운 경보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안으로 돌진했고 자신들만큼 충격받은 듯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그 남자를 수색했는데 특이한 것은 없었어요. 폰, 지갑, 라이터,
물이 든 병 그리고 카메라가 있었죠. 그들은 남자를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곧 다이아몬드가 도난당했다는 발표가 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남자가 진짜를 가짜 보석으로 바꿔놨어요. 그런 다음 유명 다이아몬드를 물이 든 병에 숨겼던 거예요. 티나와 베티라는 두 소녀가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얼마 후 각각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자라는 빈터를 발견했어요. 그때 소녀들은 굶주려 있었죠. 그들은 열매를 간식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베티는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의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건 먹어도 아프지 않죠. 티나는 새들을 죽인 열매들을 우적우적 씹고 있어요. 그건 그녀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마리아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들이박았어요. 어떤 남자였는데 바로 사과하기 시작했죠. 마리아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괜찮아요, 마크?" 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녀는 유명인도 아니고 전에 본 적도 없는 그 남자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그 남자가 친구의 쌍둥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릭은 동료의 금고에서 서류를 가져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해고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까다로운 일인 것 같아요.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있고 에릭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요. 이것은 글자 OTTFFSS의 조합으로 마지막 세 글자가 빠져 있어요. 뭘까요? 빠진 글자는 ENT예요. 모두 영문 숫자 1부터 10까지의 첫 글자죠. 어느 날 저녁, 크리스찬은 땅콩 쿠키를 먹기 위해 뒤뜰로 갔어요. 아내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는 집안에 부스러기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가방을 열어보니 쿠키가 한 개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크리스찬은 새 아이들을 추궁했죠. 맏아인 앨리스는 흥거리며 "저 다이어트 중인 거 기억 안 나요?" 라고 했고, 중간 아이인 켈리는 "전 위층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쿠키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요." 라고 했죠. 그리고 막내인 조는 엄마가 땅콩 버터 케이크 만드는 걸 도와주느라 너무 바빴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크리스찬의 간식을 먹어치운 걸까요? 조였어요. 크리스찬의 아내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땅콩 버터로 케이크를 만드는 건 너무 위험하겠죠.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도둑들은 그림 한 점 외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주인은 경찰에게 경매에서 그 캔버스를 샀다고 말했어요. 별로 비싸지 않았죠. 그는 범인들이 왜 그걸 선택해서 훔쳤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곧 경찰 형사들은 그림에 뭐가 그리 특별한지를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찾을 수 있나요? 그 그림 자체가 아니라 비싸고 독특한 액자 때문에 그랬죠. 존슨 씨는 현대미술을 싫어합니다. 어느 날 그는 시립미술박물관에 뛰어들어 수백만 달러짜리 그림 몇 점을 훼손시켰어요. 그러나 체포되는 대신 그는 화랑 지배인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 남자는 존슨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고 보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왜죠? 존슨 씨는 소방관이었어요. 화염을 끄기 위해 사용했던 물이 몇 개의 걸작품들을 망가뜨렸죠. 하지만 그래도 화재 진압에 성공했고 더 많은 귀중한 전시품들을 구해냈죠.